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유튜브로 라이브를 저희가 계속 이제 지금 연습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원래 이제 전자칠판 앞에서 하려다가, 또 급하게 제가 좀 마음을 바꿔가지고 앉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좀 대화를 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오늘 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 혹시 들어오신 분들 지금 음성 괜찮은지 밑에 채팅창에 조금 써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스트리머 분들이 막 인사도 하고 누구 오시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예, 오늘도 저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같이 이야기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JYO님, 야구 스토리님 잘 들려요. 네,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왠지 이름 굉장히 재밌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잠깐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유튜브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면,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막 익숙하지만은 않아요. 저도 뭐 학원 원장이고, 뭐 이런 뭐 교육 설명회 같은 거 많이 하긴 하지만은, 기껏해야 줌으로. 근데 줌은 사실은 좀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안정감이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는 사실 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사실 이걸 뭐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댓글로만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게 약간 좀 저도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 환경이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 라이브를 왜 계속 해보냐면 실시간성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설명회처럼 준비를 하고 쭉 앞에서 30분 동안 혼자 얘기를 해야 되면 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을 이렇게 오밀조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같이 만나뵈면 좋을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럴수록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 목표는 한 5분 정도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좀 많이 주고받으면서, 뭐 혹시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아이들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는 그런 소통하는 방송을 좀 해보자. 약간 오늘 컨셉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해온 준비 내용을 전달드리는 것보다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저도 이야기해보고 주고받아보고, 예,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어떠신가요? 혹시 그 자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자녀들 학년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채팅창에 좀 써주시면은 제가 이따 이야기할 때 그 연령층에 맞춰서 예시를 들더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 나이를 좀 적어주시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 들어와시다면 그 느낌에 맞게 제가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분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초초이 신명숙님, 네, 감사합니다. 초초이, 일단 초등학생들이 있고요. 또 더 적어주십시오.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초4, 초2, 초2. 김혜진님, 감사합니다. 누리님, 감사합니다. 초2. 네. 최윤님, 초4.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좀 주로 많으시네요. 초등학생들 공부. 요즘 이제 대치동의 선행 하면 초등이 핵심이죠. 네, 초등이 선행의 이제 가장 꽃이자 지금 핵심이 되었는데, 네,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요. 선행에 대한 컨텐츠들. 초삼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최윤님, 이민경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지금 초등학교 중저학년들이 좀 주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년에서 4학년 정도? 그런 경우들 좀 예를 들어 드리면서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듣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야구 스토리님 초5, 초3. 그러니까 초2에서 한 초5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좀 오늘 해볼게요. 제가 그 오늘 썸네일을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그 썸네일 제가 만들었어요. 요새 디자인하는 템플릿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막
너무 설명회스러운 그런 제목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조금 더 그냥 편한 톤으로 말씀드리면 좋겠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아이들 이제 공부가 아무래도 저희가 되게 고민이고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애들이 과연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 공부하는 모습 보면 부모님들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되게 안 해서 못해서 되게 답답한 마음도 있으시고 또 약간은 좀 짠하다? 예, 그런 감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라는 주제를 좀 다루기에 특히 초등식이라면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또 무작정 막 엄청 시키자니 좀 부담도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공부라는 주제 자체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즉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이런 걸 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안 해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누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만 이 초점을 좀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제가 평소에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상담할 때 겪는 이야기 같은 거, 예시 같은 거 들어드리면서 오늘 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보통 아이들한테 공부하면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공부가 뭐 어떻게 특별한 게 있어? 뭐 방법이 있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 너가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누구나 되는 거 아니야? 이 인식을 이제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긴 해요. 저도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뭐 학원을 많이 다녔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과외를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그냥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그 열심히 했던 경험들로 잘했고 성과가 났으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애가 열심히 못하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단순한 생각에 프레임에 좀 갇혀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자. 아이들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보자. 물론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부모님이 경험하셨던 시절의 이야기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같이 우리가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해보자. 얘가 게을러서 공부하기 싫어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하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제목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어떤 순서를 제가 오늘 시간을 한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처음에는 학습 저하라고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기를 좀 어려워하고 공부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왜 그런 걸까? 이걸 좀 이해해보자. 오늘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잘 못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해를 해보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화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해드리는 개념 중에서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이건 없어요. 제가 공부력이라는 제 기억에는 2019년부터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딱히 이 개념을 설명할 용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력이라는 얘기를 좀 쓰는데 그 얘기를 조금 잠깐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Q&A인데 사실 저는 그냥 Q&A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어쨌든 핵심은 소통이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우리 애는 어떤 상황인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질문하셔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이죠. 일종의 상담, 카운슬링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 하는 상담들을 조금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그렇게 가졌으면 하거든요. 저 혼자 안 떠들고 계속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학습 저하 얘기, 공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몇 가지 꼭지를, 키워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상담을 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진짜 공부를 안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뭔가 많이 하잖아요. 문제도 풀고 학원도 다니고. 그런데 공부 제가 이제 만나서 상담을 같이 해보고 아이들을 좀 보다 보면은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학원을 다녀본 적은 있죠. 문제를 풀어본 적은 있지만 공부를 해본 적은 없다. 자, 그러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 학원 다니는 거나 문제집 푸는 것도 다 공부긴 하잖아요. 그건 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자기 공부를 해본 적은 없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이 자기 공부라는 걸 스스로 막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저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막 이래가지고 막 문제집 사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저 엄마 저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해이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 공부는 이제 나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건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공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는 보통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일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 반 1등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를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밑을 깔아주고 우리 1등은 또 1등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엄마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아래쪽을 내가 깔아주는 공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근데 해본 적이 없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화두가 열심히 애들이 못하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열심히 해본 적이 없다. 혹은 제대로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것인지를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걸 몸에 새겨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경험과 감각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독서논술을 하고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책 읽기 하면 애들이 책 읽기 어떤 지식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책 읽기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하면 그냥 요약해서 알려주면 되죠. 유튜브 보고 영상 내용 보면 되죠. 책은 지식 때문에 읽는 게 아니고요. 경험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그죠? 사고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발전시켜가고, 소화해내는 그 과정에서 결국 잘하는 건 지식이 아니고 나예요, 나. 내가 잘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가 잘하는 경험의 수단이 되는 게 책이고 독서고 논술인 거예요. 공부도 그럴 거예요. 공부라는 게 공부가 주가 되고 내가 부가 되면 공부에 끌려다니는 상태가 되는데 이 경험은 경험 자체도 굉장히 재미없고 부정적이죠. 그런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내게 필요한 것을 배운다라는 관점으로 공부란 걸 경험하면 자, 게임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예요. 게임 누가 시켜서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왜 그래요?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경험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다? 나에게 재미를 주었다는 거죠. 게임은 나한테 재미라도 주는데. 근데 공부는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공부를 제대로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공부를 잘한다 와 같은 내용을 경험한 적이 없이 그냥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지는 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게 돼. 야 일단 그냥 시끄럽고 그냥 일단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해보는 숨을 좀 고르고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 전에 약간 내가 이제 어떻게 어느 코스에서 어떻게 뛰고 초반에 혹은 후반에 어떻게 뛰어야겠다. 머리로 생각을 완벽하게 하고 땅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그냥 막 하래.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우격다짐으로 겪었던 게 초등학교 한 2, 3학년까지는 그나마 요즘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이게 점점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여유님 모셨고요. 초육 학생 어머님 되시고 선봉님, 중1 남아 공부력 캠프 다녀오고 홍공하고 있군요. 이거 지금 아주 좋은 얘기인데 바로 홍공이라는 얘기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홍공 얘기를 이 부분과 조금 엮어서 해보면 혼공을 연습해보는 시점은 언제여야 될까요? 고등학교는 당연히 아닐 거고 적어도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겠죠. 근데 혼자 스스로의 자기 공부를 하는 이런 감각들을 만드는 경험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수학의 단원, 수학의 지식, 수학의 개념, 계산 이거 다 지식의 영역이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에게 들어와서 소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감각되는 것들을
스스로 느껴보는 감각을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관점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릇 안에 뭔가 내용물을 넣잖아요. 근데 이 감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즉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흉내내고 있는 거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애들이 기계처럼 암기해서 답을 뱉어낼 수는 있는데 그게 자기 게 아니면 결국에는 이 탈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4학년, 5학년 정도 되셨으면은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은 사실 이 감각이 있고 없고가 너무 확연하게 티가 나서 그냥 뭐 길게 상담할 필요 없이 아이의 행동을 한 10여 분 정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제 학습적인 모습이겠죠. 이 친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를 금세 알 수 있어요. 뭐 집중력이 얼마나 되냐, 산만하냐,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얘가 공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요, 절대로 쏟아붓는 것들은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로 할지언정 그릇을 만드는 이 경험과 감각을 만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초 1, 2는 사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릇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도 반죽의 단계도 있고 뭐 여기 굽는 단계도 있고 이러겠지만은 제일 기초적인 건요, 좋은 흙부터 구해야 돼요. 흙부터 구해서 반죽부터 해야 되는 기초적 단계가 있잖아요. 따라서 1, 2학년 때까지 야야 무슨 공부야 엄청 놀아. 예,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또 한다는 게 또 문제 풀리고 1, 2학년 그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배움이잖아요. 배움을 어떻게 경험하고 감각하는지에 대한 빌드업이 없이 그냥 갑자기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학원 돌리기 시작한다고 절대 아프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러지 이걸 이제 뭐 적기학습이라고도 하고 현행을 어떻게 하느냐 요새 이런 주제들이 좀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해본 감각과 경험, 공부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려봤어요.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거의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많으시고 중1 어머님이 계신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저는 이제 어쨌든 대치동에서 지금 한 15년 가까이 학원을 뭐 강사로도 학원도 운영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험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좀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낸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시험 이꼴 스트레스. 시험은 나쁜 것. 시험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시험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인 혹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의도 혹은 뭐 어떤 이념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워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시험을 없애야 된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시험에 대한 굉장한 오해예요. 시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스트레스 주려고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시험이 없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시험은 어디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시험은 꼭 최종적인 평가로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안한 발명품이 아닙니다. 시험은요,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의 본래 목적은요, 배움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즉, 시험이 잘못된 형식으로 너무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배운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오는 것들은 잘못된 경험으로 왜곡은 될 수 있으나 그러면 시험의 방식을 바꾸고 제대로 된 시험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시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을 없애는 건 그냥 애들 목욕물 버리면서 애까지 같이 버려버리는 꼴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죠.
자, 시험이 없어지는 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시험이 없어지면요, 일단 자기 실력과 자기 배움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자, 이때 얘기하는 시험은요, 그냥 선생님이 단원 평가하듯이 자, 한번 뒷장 넘겨봐, 그냥 써봐. 그리고 나서 테스트에 대한 아무 피드백도 없고, 채점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 장 넘어가. 이걸 시험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정해진 시간 내에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배웠는데 그게 지금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풀면서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집중하고 생각을 떠올리는 그 과정이, 시간에 쫓기는 과정이 어쩌면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선입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시험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없애버렸죠. 언제까지요? 중학교 1학년까지요. 일단 뭐 중2부터 진행되는 중학교 과정도 뭐 제대로 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절대평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감각을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어려서 익힌 다음에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 배움이 어떻게 제대로 나에게 이해되었고 내 것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코딩 학원에 다녀도 시험 봐요.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는요, 평가를 위한 목적도 당연히 있지만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배움의 한 과정이거든요. 꼭 필요한 과정인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로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 혹은 내가 야, 너 공부했니? 너 이거 이해했어? 엄마 나 이해했어. 무슨 얘기예요? 책을 넘기거나 문제집을 넘기면서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거 외워집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 길게 얘기할, 뭐 논서술식이냐 객관식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점검. 근데 이 과정이 나쁘다라는 인식까지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고 이게 없는 게 행복한 거야. 이 메시지가 주입된 순간 우리 애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은 나쁜 거, 시험은 날 불행하게 만드는 거 이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는 불가능해집니다. 왜요? 모든 공부의 과정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공부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 모든 역사에 공부의 진짜 이 킹왕짱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 부분인데,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의 무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는 게 아닐 수 있어. 너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걸 수 있어. 근데 이 수준까지 가기 전에도 그냥 아예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관심조차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공부는 배움이고요. 배움을 통한 성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도 없는 거거든요. 자, 재미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공부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나 수학 너무 좋아해. 막 영재성이 있어가지고 막 공학적인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나.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난 재밌어 순수하게 했는데 그 나중에 그 덕분에 발명 대회가 상도 타고 의미가 생겼어. 학교도 진학하게 됐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의미를 쫓아서 나도 뭔가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 의미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그게 성취되는 경험을 통해서 재미를 발견하기도 해요. 이 양쪽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이 없어지면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애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흐름이 다 어디로 온 거예요? 시험을 봐주는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게 학원입니다. 사교육에 대한 많은 우려는 뭐 예전부터도 있었겠지만은 한 근 10년에서 길게는 한 20년 정도의 변화를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특히나 선행열풍이 이렇게 강화된 데는 사실은 이 평가의 부재, 시험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된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만 제대로 쳐줬어도 아이들에게 그런 긴장감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만 됐었어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모르지는 않아요. 정말 바보가 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바보가 된다는 게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걸 전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학원에 갑니다. 저도 가르쳐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좀 속된 말로 현타가 왔었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지? 애들이 중학생 되면 중학생 때도 잘 몰라요. 왜냐면 중학생 때까지는 암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 저기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을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실 거예요. 시험은 무조건 암기해야 되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손바닥 맞아가면서 시험 보고 외울 수 있는지. 근데 암기는 다 지금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죠? 시험 혹시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암기도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암기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암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암기하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공부라는 게 뭐예요? 학원 가서 그냥 구경하고 듣고 있고, 인강 보면서 인강 그 완강률을 내면은 강의를 들었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죠. 문제를 풀어요. 문제 되게 쉽잖아요. 문제, 시중 문제집 때. 다 풀고 그냥 알았어. 다 보면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아. 넘어갑니다. 암기도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암기하면 힘드니까. 암기가 저절로 되세요? 안 되죠. 힘든 건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암기해야 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야. 부모님들조차 애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못 견디세요. 야, 괜찮아.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애들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 애들이 울면서 저한테 중고등학교 시기 오거든요. 1시간 동안 비싼 돈 내고 생각을 받으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고등학생이요.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너 어떻게 하고 있니? 또 그냥 여러 번 읽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가 되지 않아요. 이런 기초가 너무 많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제가 고등학생들 내주고 한 레벨 한 8, 9 정도 되는 어려운 얘기를 사실 해줘야 되는 상황에 그런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암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한국사 어떻게 외우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참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하지만 학교 교육은 솔직히 이제 현실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선생님들 탓이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이런 교육 환경에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얘들에게 배움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를 내가 그럼 어떻게 시험 봐야 돼요.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암기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암기 애들이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엄하게도 해야 되고 남겨서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손발을 다 잘라놨거든요. 그러시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느라 예를 들면 나머지 공부를 시켰다. 바로 전화 오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놓습니까? 영어 단어 못 외우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물론 그런 취지와 그런 상황이 모두 다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올바른 경험 속에 힘든 것은 다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과 이분법을 갖기 시작하면 애들은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초 경험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수시, 정시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의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영유 다니고 초등 저학년 때 이제 영어,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수학 선행 시기가 빨라져서 한 4, 5학년 정도면 이미 굉장히 이제 진도를 많이 빼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쭉 해나가시니까 이런 관점들을 이렇게 볼 때 어머님들이 예를 들면 영유 다니고 외국인이랑 대화 많이 할 수 있고 막 영어로 된 책도 읽어요. 그리고 수학으로 된 연산인데 중학교 문제도 막 풀어요. 어때요? 되게 흡족하시죠? 공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쯤 가시면 아마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아주 냉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뭐 앞에서요? 내신 시험 앞에서. 내신 시험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부에 대한 경험 때문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평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학습 동기예요. 저는 사실은 글쎄 이걸 성악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공부는 재미없습니다. 공부를 정말 제가 공감하는 공부에 관한 가장 현실적인 동기는 그 힘든 공부를 빨리 견뎌내서 끝내버리려고 라든지 아니면 그 공부를 힘들게 내가 노력한 대가와 보상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깨달음으로써, 물론 배움 자체로서 재미를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도 참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오늘도 길게 하긴 좀 어렵지만 저는 그게 해당되는 이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숫자는 굉장히 적다고 봐요. 예를 들면 100명이 한 5명 될까요? 배움 자체가 정말 재미있어서 그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생업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위한 건 공부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공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필요한데도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심지어 요새 문해영 얘기까지 나오니까 할 말 다 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학습적 동기를 정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는 조금 엄하게라도 시험을 봐줘야 돼요. 학교에서 시험 안 보는데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교육을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동기를 부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세요? 또 학원에 보내요. 학원의 기능이 뭐예요? 평가하고 시험에 대한 동기, 압박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학교에서는 시험 보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돈 내고 시험 봐주는 학원 보내시잖아요. 학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 문제에서 공교육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다. 내가 정치인이 된들, 교육부 장관이 된들 이건 아마 못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는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원인을 지금 저희가 찾자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 교육 환경이 예전과 굉장히 다르고 공부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 모두가 다 놀고 있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친구는 하고 어떤 친구는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사적인 차이. 이 사적인, 프라이빗한 이 개인의 차이. 집안 환경의 차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애들이 학습하게 하려면 학교에서의 컨센서스 합의가 필요하고 공교육 안에서 사실 이것을 해내는 것이 가장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것이 일단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정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아니면 또 어떤 곳에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일단 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알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패의 악순환 얘기를 조금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게 불안하다는 거는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주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매듭이 없다는 거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고 잘하고 있는 친구도 이게 과연 이걸로 충분한지를 느끼기가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시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 결과라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좀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 일을 또 막 되게 부풀려서 아이고 우리 애들 줄 세우기 하려고 하는 지금은 사회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의 삶의 경험이요. 그런 과거에 막 저도 경험했어요. 막 줄 세워서 책상 순서대로 자리에 앉히고 막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결코 시험 본다고 해서 지금 누구도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8, 90년대 혹은 70년대쯤에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서 교육의 환경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공교육은.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 부분은 실패의 악순환인데 요거는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패라는 건 사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도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사람은 실패해서 배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패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실패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성공해서 배워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성공은 돈 많이 벌었다, 1등 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경험이에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실패란 건 뭐예요? 늘 그 자리에 늘 비슷한 지점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기 시작하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돼요.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생긴다. 나 공부 못하는 애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패를 극복한 경험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게 진도가 핵심이 아닙니다. 진도를 얼만큼 뺐느냐를 가지고서 만족감을 누리시는 공부는요. 즉 선행학습의 진도를 가지고 우리 애가 대단한 것 같아라는 일종의 착각 아닌 착각을 갖게 되는 게 유지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고등학교겠죠. 그 정도 상황이 됐었을 때는 결코 진도를 나간 것으로 아이들의 실력이 가늠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성공이에요. 성공이 뭐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실패했고 어제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즉 실패하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학부모도 아이도 그걸 잘 몰라. 자, 어떤 아이는 비교적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풀 수 있는 문제만 맨날 풀고 한두 개의 어려운 문제는 늘 극복하지 못해요. 이걸 저는 일종의 실패라고 봅니다. 굳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함인데 성장과 무관한. 그런데 이런 훈련의 과정이 플랫하게, 즉 도약 없이 그냥 밋밋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평가의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평가의 순간이 예고 없이 닥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고 이 첫 경험이 부정적으로 인식된 순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굉장히 불안감.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부담감인 거예요. 왜? 사실 우리나라 환경은 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 공부나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난 잘하지 못해. 그럼 어떡해요? 난 이제 쓸모없는 건가? 나 이제 안 되는 건가? 내 인생 망했나? 또 애들이 순수해가지고 작은 사건 하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빨리 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뒷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게 회피죠. 안 하려고 해요. 어떤 이유예요? 아, 나 그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럼 못한 걸 난 또 못할 것 같아. 왜? 못한 걸 어떻게 잘할지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다음에 새로운 걸 계속 배우니까. 이게 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공부하는 과정이 계속 실패의 경험인 거예요. 나 공부 못하는 애인 거죠. 물론 잘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이게 선순환의 과정으로 가는 것 같지만 잘하는 애들도 되게 큰 불안이 있어요. 왜?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항상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너 지금까지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가려면 이제 초등학교 거 끝났으니까 중학교 거 해야 돼. 중학교 끝났으면 고등학교 끝나야 돼. 이런 어떤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도 그것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아이의 불안을 자극해서 계속 힘든 과정을 견디게 하려는 동기로만 채찍질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생을 로켓에 비유하면 추진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추진력을 초등 때 다 끌어 쓰시면요. 중고등학교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말씀드리고 자 그럼 반대로 초등학교 놀려야 되냐? 아니요. 초등학교 놀리면요. 중고등학교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 참 이런 얘기 해드리면은 되게 어렵다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냥 차라리 답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본성이 그렇지는 못한지 저는 꼭 정답이라기보다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생각하시기를 좀 바래요. 미리 다 땡겨 쓰고 엄청 로켓을 쏴서 추진력을 올린 것 같잖아요. 허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한참 놀렸으니까 나중 가서 잘하겠지? 아니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놀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은 1등 했냐, 돈 잘 벌었냐가 아니라 내가 어제까지 잘 못했는데 오늘 그것을 해낼 수 있었는가. 그 성취에 대해서 격려받고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의 공부 경험이 지금 그 상태인가를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할 맛이 나요. 왜? 힘들더라도 뭔가 얻을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만 그 시험을 보고 지난번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을 거 아니에요. 혹은 알아가는 재미를 혹시나 느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엄청 선행 달리시는 분들이 되게 속없고 철없는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대치에서 혹은 이제 뭐 대구나 특히 뭐 대전이나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면서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적 특징, 특히나 전교권이라고 하면은 1등급 기준, 그러니까 학교별로 정원의 4%, 300명 정도 되는 정원이라고 하면은 한 12등, 반 1등 정도 되는 친구들이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학원 다니는 시간은 아까워해요. 왜? 자기가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그 혼자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지금 보신 거예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뀌기 위한 그 노력에 집중합니다. 진도를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원 뺑뺑이 치는 친구들은요. 3, 4등급 이상은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들러리 역할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입시 등급이랑 이런 얘기까지 너무 많을 것 같고 우선은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고자 하더라도 성공을 만들어내는 경험 성공을 통해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실패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 그거 못했었는데 지금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막 쌩쌩이를 처음 배워요. 줄넘기를 할 때. 근데 하는 과정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쌩쌩이를 2개 했어요. 칭찬을 많이 받겠죠.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럼 이제 10개 해야 돼, 20개 해야 돼. 물론 도전의 과제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나는 일주일 전까지 쌩쌩이를 못했는데 지금 쌩쌩이를 할 수 있잖아요. 칭찬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쌩쌩이를 2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그걸 못했었는데 지금 해낼 수 있게 됐구나. 이 과정의 노력이 너로 하여금 성장을 이루게 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사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즉 비슷한 수준에서 늘 머무르면서 적당한 실패에 적응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실패의 사이클을 깨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자, 로켓을 쏠 수는 있지만 대기권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대기권 넘어갈 정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내가 실패, 내 수준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그 관성을 깰 정도의 에너지를 내고 계신지. 아이들이 그 정도로 했다고요? 그럼 엄청 칭찬받아야 돼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요건데 맹모삼천지교 얘기는 요거는 조금 가벼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맹모삼천지교의 맹자어머니 얘기를 들을 때 우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와 그 환경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부모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머님들께 부모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철학적이 되는 거는 좀 과해요. 그러니까 뭐 개통 철학 가지고 막 엄청 이론을 만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욕구를 훨씬 더 욕구에 솔직해지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말 현실에 대봤을 때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를 본인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무작정 대학 가는 게 능사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그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가끔 제가 이제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경우들, 그러니까 좀 저도 허허하고 웃고 마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요, 그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어떤 선망을 갖게 됩니다. 마치 연예인 동경하듯이, 뭐 예를 들면 전사고 중에서 뭐 하나고, 외대부고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특목고니까 뭐 외고가 될 수도 있겠고요, 과고. 그런 거 준비하는 애들 보면은 엄청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물론 순수한 동기로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나도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선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너무 쉽게 동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왜냐면 우리 아이가 원하니까. 뭐 목표를 높게 갖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간엔 아무 그런 생각 1도 하나도 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데 가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빌드업을 여러 해 하잖아요. 준비를 하고 뭐 물론 그 선행을 다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데, 적어도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지 좀 정보라도 알아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나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갑자기 무턱대고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줄은 알겠는데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이제 좀 안타깝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다시 던졌던 이유는 교육적 환경, 예를 들면 정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줏대, 철학,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은 인과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내 행동과 선택이. 그러면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원한다면 그 결과를 가져올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굴 따라서 하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라고만 얘기하시기보다는 우리 애들의 생각은 계속 바뀌어요. 부모님이 갖고 계신 교육에 대한 철학, 입장, 우선순위가 있으셔야 돼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교육해 나갈지에 대한 아주 조금 단순할지라도 대략의 계획을 세워보고 지금 시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기, 그 다음 시기를 조금 헤아릴 줄 아셔야 합니다. 자, 물론 교육의 전문가가 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고 우리 병이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의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교육 전문가를 만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들이 때로는 너무 좋은 것들 안에 있는 것도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취사 선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모의 철학, 교육관이란 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내가 중요하고 공부가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공부를 따라서 내가 가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방향이 없고, 공부는 우리한테 절대로 인생의 방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쫓아가는 식의 이제 학습의 어떤 습관과 경험들은 반드시 어느 지점에 가서는 목표를 잃어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기다려주는 이런 관점.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처럼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아야 돼요. 그 관점을 갈 때 방향, 목적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목적까지 요구하시는 건 좀 과해요. 특히 초등학생 시기라면 확실히 부모님들이 이끄는 관점에서의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중기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우리가 함께 뛰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페이스메이킹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보니까 이게 지금 벌써 제가 한참 떠들어가지고 저 오늘 11시 반까지만 할 거거든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뒤에 제가 10분 넘게 더 떠들 수 있는 양이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 Q&A 아까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에 대한 얘기여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뭐 저한테 궁금한 것들,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것들, 뭐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른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뭐 오늘 얘기 주제랑 뭐 꼭 연결되지 않아도 되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 밑에 적어주시면 제가 좀 그걸 답변을 해드리면 좀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공부력이라는 얘기를 제가 원래 뒤에 보면은 오늘 막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오늘 지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는 것도 나중에 차차 하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공부력의 단계 레벨 같은 거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레벨 되나 이런 거 평가하는 기준 같은 건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한참 오래 걸려서 오늘은 공부력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부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공부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아이의 공부력이 얼마냐? 이거 공부력. 예를 들면 이 역량을 평가를 할 때 성적이 공부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성적은 공부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확인된 결과의 지표값 중 하나이지 성적 자체가 공부의 역량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공부의 역량은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힘,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 그걸 할 수 있는 체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공부의 역량. 예, 마치 댐으로 설명하자면, 댐에 이제 물이 이제 차 있잖아요. 근데 댐이 크고 규모가 크면 수량이 풍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전기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이 공부의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부의 역량이 점점 커져야 돼요. 공부의 역량이 커지지 않은데 급해서 여기서 이제 댐에서 물을 끌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 이제 그 수면 온도 높이가 낮아지겠죠? 또 여기 또 필요한 용도가 이걸 또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공부력이 작은데 공부하는 근력이 작은데 이거를 절반을 떼가지고 영어에 내가 썼어. 그러면은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에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공부력 자체를 키우는 거죠. 공부력을 나눠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서의 소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역량 자체, 근육 자체를 키워내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공부력이 되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좀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하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논술에서 독해로 넘어가기 적당한 시기. 논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독해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논술은요, 보통 이제 그 에세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에세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틀린 건 아닌데 논술이 되어지는 과정은요, 단순히 쓰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이해하고 그 인풋이 있고요. 그것을 비판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프로세싱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글이나 말로 표현해내서 아웃풋을 끌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종합된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논술에서 독해로 넘어간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독해를 구체화시켜서 좀 더 훈련하는 특화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 말은 아마도 질문의 의도는 그걸 것 같아요. 문제풀이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 독해 문제집을 풀기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 기본기가 좀 잘 닦여있는 학생들이라면은 4, 5학년 정도가 적기라고 봅니다. 독해 훈련. 즉 뭐냐면 지문의 근거에서 선지에 맞고 틀림을 따지는 훈련을 하기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적정한 시기 4, 5학년 정도라고 저는 보고요. 좀 빠르거나 늦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준우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력이 늘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걸 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제가 여기에 이제 지금 페이지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좀 더 이거를 잘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공부력을 근데 요거보다는 요거를 보는 게 낫겠다. 요 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제가 공부력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이론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시중에 공부에 대한 책들도 되게 많고 노하우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MBTI처럼 그걸 성향으로 보지는 않아요. 공부는 성향에 따라서 물론 각자 선호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공부력은 수평적인 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가 아니라 못하는 친구부터 잘하는 친구까지 그 공부의 역량을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나눴을 때 잘하는 친구들, 가장 수준이 높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공부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레벨링을 해서 저희가 9가지 단계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는 세부 기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략 이 수준으로 아이들의 공부 역량을 평가할 수 있고,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그거를 내가 평가해야겠다, 관찰해야겠다, 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레벨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공부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겨울방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아마 고민들을 하시니까 학원 스케줄도 잡고 막 이러세요. 근데 보통 초등학생들은 학원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시간표 짜느라고. 근데 고등 가면 뭐 걱정하시냐면 이거 독학재수나 아니면 독서실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학습 캠프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학원에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주로 가지시는데, 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부의 역량을 좀 확인하고 검증하시라. 고등학생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공부력이 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이 좀 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라면 지금 보시는 수준에서 우리 아이의 공부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가늠해보고 그 레벨을 좀 정확하게 진단부터 하셔야 돼요. 공부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여기가 있어요. 요 얘기하고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긴 했거든요. 공부력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저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은 지식의 인풋이 있고 단기로 암기해가지고 시험 성적을 반영해서 뽑아내는, 내신 시험의 실질적 준비 기간을 뭐 4주에서 6주 정도 열심히 집중하면 되는데 공부력은 안 늘거든요. 이건 근본 능력이다. 이 근본 능력이 체질과 습관이 강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역량이 충분한 애들, 수량이 충분한 때면요, 이거로 농사도 짓고 수력 발전도 하고 막 뭐하고 막 오리배 타고 놀고 해도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력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은 이걸 어떻게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그림은 보통은 실행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좀 통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제목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실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행 부분인데, 실행을 안 한다고 자꾸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행 이전에 계획이 안 돼 있고요. 계획 이전에 진단이 안 돼 있어요. 이 진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의 공부력의 상태를 진단해 봄이 없이 수립 계획, 멋진 계획 세워보면 뭐 하겠습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라고 하는 건 실행에 대한 얘기인데 실행을 안 하고 있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실행이 안 되는 데는. 그래서 그냥 너가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걸로 자꾸 푸시하거나, 열심히 안 했을 때 방법이 뭐예요? 선생님 바꿔주거나 학원 바꾸시는 거잖아요. 해답이 안 돼요. 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뭐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길을 찾도록 돕는 일일 텐데, 역량을 진단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 얘기는 제가 지금 12월 달부터는 어쨌든 라이브를 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능하시다면 다음번에 좀 제가 또 다른 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얘기 다 못해서 아마 공부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목요일 또는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그 공부력을 좀 진단하는 거, 이거 우리 애들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은 이제 다 됐고요. 좀 혹시도 그 사이에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한두 개 정도 질문을 제가 받아볼까요? 혹시 가능한 게 있을지.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지금 36분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좀 이름이라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다음에 오시면 그래서 그냥 뭐 재밌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답변해주면 제 이름 올릴게요. 박혜정님 감사합니다. 올리브님 감사하고요. MH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12월 동안은 일단은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하면서 좀 저도 막 이렇게 좀 소통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그냥 소리만 켜놓고 들으셔도 될 정도의 내용들로 전달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특별한 질문은 없으셨던 것 같고요. 오늘 좀 약간 또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이렇게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좋은 또 궁금하신 내용들 그래서 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제 거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뭐 그 영상도 되고 아니면 뭐 어디에도 괜찮으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유튜브 뭐 제 거 이메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은 같이 소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너무 감사합니다. HW님. 제가 이제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아마 지금 37강까지라서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를 좀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지금 저한테 굉장히 뜻깊고 올해 제가 했던 제일 좀 이제 자랑스러운 물론 유튜브 조회수는 굉장히 안 나오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두고 했던 작업들이어서 1년간 해와서 지금 마무리 잘 하고 있는데요. 도움 많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영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치고 다음 주는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력 그 진단하는 부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거는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제가 대치동에서 실제로 유료 상담을 할 때 사용하고 저희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게 실용적이에요. 이론적이거나 학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좀 도움하고 적용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